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향후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작년 12월 3일에 쿠데타 이 내란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굉장히 거의 100일 가까이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가 무엇이 문제라든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을 일체 공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정도 많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점적으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나 하나, 탄핵이 되기는 하느냐 하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탄핵이 된다면 언제 될 것이냐 하는 거, 그러니까 탄핵이 되느냐, 탄핵의 가능성이죠. 탄핵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고요. 또 한 번은 그게 된다면 시기는 언제냐, 탄핵의 시기는 언제냐 하는 것을 살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향후에 전개되는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한번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정치적인 사안을 논의하기보다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저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논쟁보다는 사주 명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탄핵이 되기는 하느냐 하는 부분과 또 된다면 언제 되느냐, 그리고 윤석열과 이재명의 향후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면은 탄핵이 되기는 하느냐,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12월 3일에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탄핵이 아니고 내란이 일어났죠. 쿠데타 12월 3일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후에 12월 20일경인가요? 그쯤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죠. 탄핵이 의결되고 날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1월달, 빠른 사람은 1월달, 또 늦어도 2월달까지는 탄핵이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0일 가까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탄핵을 심리한 지가 전혀 어떤 기미도 지금 잘 보이지 않고 뭐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과연 탄핵이 될까? 이런 의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 장소 같은 데 가서 그 약속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약속 시간을 내가 잘못 알고 왔나? 또 내가 뭔가 이 다른 장소에 와가 있지 않나? 그 약속에 정했는 장소에 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본 너무나 명백한 내란 상황, 쿠데타 상황을 보고서도 역대 어느 경우에도 있지 않았던 너무나 긴 시간들을 헌법재판관들이 정권을 가지고 사실상 이것도 하나의 국정농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의 국정농단이고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뭐 모든 국민들이 다 본 그 사건을 가지고 사소한 어떤 절차 문제로 뭐 추정만 하고 있죠. 절차 문제로 지금 따지고 있다, 뭐 8대 0이 확실하다, 뭐 7대 1이다, 온갖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진행 상황을 지금쯤이면 공표를 해줘야 돼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쟁점이 뭐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뭐 보안을 이유로 대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 위에 헌법재판관들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 이런 것이 보여진다. 최소한의 서비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 서비스.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월급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금으로. 그러면 서비스를 해야 되죠. 정보 공개를 해야 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기를 바라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탄핵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은
지난 1월 달까지만 해도 탄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소수였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사회가 혼란에 들어가면서 거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탄핵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기를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너무나 궁금한 상황이고, 또 탄핵이 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매우 궁금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관들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보 서비스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논하기보다는 사주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탄핵이 됩니다. 반드시 탄핵이 된다. 탄핵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이 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뭐냐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탄핵 선고를 탄핵이 된다는 그러한 판단을 하는 근거가 명리상으로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가보대원 을사년입니다. 그러니까 가보대원 을사년 자체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태에 있고요. 또 다음에 내년이 병오년이 됩니다. 병오년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이 돼도 이 사주는 이제 6대운인데 실질적으로는 6.2대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도 그 갑오대운에 있는 거예요. 갑오대운 병오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신약한 이 상관격 사주가, 상관패인되어 있는 사주가, 인수가 죽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갑오대운 병오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세력 앱상으로는 보면은 내년에 을미대운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오대운 병오년이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내년 말까지 돼요. 이 사주는 정확하게 6.2대운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자월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운이, 만약에 이분이 탄핵이 기각돼서 현직에 복귀한다 그러면은 내년 운이 나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내년 운이 매우 나쁜 상태고, 동시에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한번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여기가 이제 정사대운 을사년입니다. 그래서 이 정사대운 을사년 자체도 매우 길한 한 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병오년이 돼요. 그럼 병오년은 더 좋은 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탄핵이 되면 탄핵 시기는 언제냐? 그렇다면 이제 벌써 굉장히 긴 시간이 왔는데 언제쯤 탄핵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고민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언제 일어날까 했을 때, 이번 주에 내일입니다. 내일이 무자일인데 내일 목요일에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번 주도 그냥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4월 한 둘째 주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늦어지면은 4월 둘째 주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기는 하는데, 그 전에 만약에 4월 둘째 주 전에 만약에 다음 주 중에 언젠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언제쯤 될 거냐 했을 때, 다음 주 3월 24일 월요일이죠. 그 임진일, 그 다음에 3월 26일인 갑오일, 요 두 개 날짜 중에서 탄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임진일과 갑오일 중에서 임진일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약한 사주가 임진일을 맞이했을 때 이제 현재 갑오대운 을사년, 그 다음에 이달이 김묘월이에요. 김묘월에서 임진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서 임진일을 1차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두 번째는 이제 갑오일입니다. 갑오일은 3월 26일인데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도 3월 26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날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같은 날인데 3월 26일에 이 날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아주 불리한 날이죠. 그 날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같은 날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와 동시에 2심 선고는 뭐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또 헌법재판소대로 하니까 같은 날에 선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그날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느냐. 예를 들어 갑오일 3월 26일에 된다면은 이 갑오일에 이재명과 윤석열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질 거냐 했을 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두 사람 다 김효월이에요. 3월이니까 김효월인데 이 갑오일이 나쁘지가 않아요. 갑오일 그러니까 3월 26일의 운세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김효월이란 이 자체는 다소 불리한 면이 있지만 이 사주는 지금 정사대운 을사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화가 와서 유금을 이렇게 반합을 해서 묶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효월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원사주에 지금 갑목을 두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토가 오는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또 갑오일이 되니까 또 갑목이 또 있어요. 또 갑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태가 편인투식이라는 대운에 의해서 정사대운을 기준으로 하면 편인투식의 사주가 흔들림이 없이 잘 정돈되고 안정을 찾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어떤 형태의 뭐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26일에 이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그러니까 탄핵 선고에서 파면이 되는 것은 아마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진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사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 구절을 썼지만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수불만 난제회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물레방아를 돌렸던 그 물은 다시 와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처한 것이고 앞으로의 운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탄핵이 기각돼서 현직에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해서입니다. 천소립 숭능회지 시소정 숭능 계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늘이 세운 것을 누가 그걸 훼손할 수가 있고 하늘이 때를 정했는데 누가 그걸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대권 가도를 가는 길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인위적으로 그것을 방해하거나 뭐 재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두 사람의 향후 운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탄핵 재판은 빠르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수요일 이때 선고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4월 중순 뭐 초중순까지 늦으면 제가 볼 때는 4월 11일 정도를 보는데 이때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여져요. 4월 11일까지 이제 이게 금요일인데 이날이 만약에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금년의 운과 내년의 운을 종합적으로 이 사람의 금년 운과 내년 운을 봤을 때 탄핵이 기각돼서 현직에 다시 복귀하기는 매우 어려운 운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는 금년과 내년이 매우 승승장구하는 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향후 운명에 대한 사주를 중심으로 한 해석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곁들이자면은 현재 헌법재판소 또 헌법재판관들 이분들이 너무 자신들의 그 무책임함이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뭐 굉장한 것을 따지고 절차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차 문제다 뭐 문제다 하는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 국민이 텔레비전으로 그 내용을 쿠데타가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는 거 군인이 동원돼서 국회에 진입하고 있는 걸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무슨 거기에 굉장한 절차를 따질 거 있고 내용을 따질 게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거의 10대 경제 대국인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는 한국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100일 동안 심리를 하면서 단순한 문제를 너무나
명백하고 모든 사람이 본 그 사실을 내용을 제쳐놓고 내용을 보면 명확한데 사소한 절차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을 허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또 설명도 안 해주고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서 설명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법조인들 모든 법조인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해서 서비스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탄핵이 결말이 나고 난 후에 법률을 개정하든지 뭐를 해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손을 한 번씩 보고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향후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또 탄핵이 되기나 하느냐, 또 된다면 언제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